염료 중에 1등급에 해당하는 게 뭐 있냐면 아염소산염유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산염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염소산염유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무기과산화물유가 있습니다. 자, 2등급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불엄산염류, 자, 그리고 질산염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오드삼염류. 자, 이렇게 세 가지 품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등급군에 속하는 게 뭐가 있냐면 과망간산염류가 있고요. 그리고 중크롬산염류가 있습니다. 자, 1등급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지정 수량이 50kg 되겠고요. 2등급은 300kg 되겠습니다. 3등급은 1000kg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좀 암기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1등급에 해당하는 아염산염류, 염산염류, 과염산염류 이렇게 쭉 있잖아요. 자,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소화하는 방법은 원래는 타지 않는 물질이죠. 자, 다시 한번. 산화성 고체라는 건 산화 반응이 다 종료된 물질, 더 이상 산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불연성이죠. 불연성입니다. 타지 않아요. 그리고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산화 반응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네들은 대부분이 다 무색 또는 백색 분말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수용성, 물에 잘 녹습니다. 비중은요, 1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조연성이 있는 거예요. 연소를 도와줄 수 있는 성질. 왜요? 산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연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연성.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이미 수업을 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이 무기화합물인데 대부분이 다 무기화합물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이런 걸 좀 가상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뭐냐면 인류위험물을 연상할 때 설탕을 좀 연상하세요. 설탕 생각하면 뭐예요? 색깔이 어때요? 백색이잖아요. 자, 설탕 물에 잘 녹죠. 설탕 비중 1보다 큽니다. 왜? 물에 넣으면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요 특징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탕을 연상하라고 했는데 절대 설탕이 인류염물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설탕 생각하면 인류염물의 성질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인류염물은 당연히 산화성 고체고 불연성이고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사실은 왜 위험물로서 분류가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얘네들은 스스로는 불이 붙지 않지만 뭐라고요? 가염물에 대해서 발화원이 된다 이 말이야. 가염물에 대해서 발화원이 된다. 혼자 있을 땐 절대 불이 안 붙지만 가염물에 대해서 발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화성 고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절대적으로 주의사항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가염물 접촉주의라고 했습니다. 가염물 접촉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얘네들 용기 자체가 플라스틱이나 종이나 뭐 나무 상자나 이런 탈 수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화기 충격주의도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얘들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여기 있는 무기과산화물류는 얘네들은 금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기염금이라고 하는 주의사항이 하나 더 필요한 거야.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방 이 인류염물은 뭐라 했죠? 얘네들은 탈 수 없는 불연성 물질이었잖아요. 그런데 가염물에 대해서 발화원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가염물에 대해서 발화원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가염물의 성질에 따라서 소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제 냉각, 대부분이 다 냉각, 주수, 소화인데 이 중에 얘네들은 모래 또는 소다제로 꺼야 되는 거죠. 모래 또는 소다제로. 왜냐하면 물 뿌리면 오히려 발열 반응이 생기면서 산소가스를 발생시켜서 오히려 연소를 확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래서 일반 성질, 그 다음에 저장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예방 대책, 소화 방법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강론사항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책으로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몇 가지만.
우선 아염수산염류, 염산염류. 여기서 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화학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이루어진 이온소 화합물질이라 했어요. 그리고 아염산 염류하면 MClO2, 염산염은 MClO3, 과염산 MClO4가 되거든요. 여기서 얘네들에 해당하는 이 금속으로 올 수 있는 것들, 산의 음이온, 염기, 양이온이잖아요. 금속으로 올 수 있는 건 대체적으로 칼륨과 나트륨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에 NH4 암모늄이라든가 요 정도예요. 요 정도가 바로 그 염기의 양이온으로 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K 플러스하고 ClO2가 만약에 만나면 산의 음이온, 염기, 양이온이잖아요. 그럼 KClO2가 되는 거고, NA하고 만나게 되면 NaClO2가 되는 거고, NH4하고 만나면 NH4ClO2가 돼서 아염산 칼륨, 아염산 나트륨, 아염산 암모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대입시키면 염수산 칼륨, 염산 나트륨, 염산 암모늄. 여기도 과염산 나트륨, 과염산 칼륨, 과염산 암모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염산 염류, 염산 염류, 과염산 염류에 대한 각각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강론을 보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 자, 그 중에 여기에 만약에 칼륨하고 만약에 치환이 된단 말이야. KClO3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염산 칼륨이 열분해를 하면요. KCl하고 산소가스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2몰의 염산칼륨은 2몰의 염화칼륨과 3몰의 산소가스를 발생시킨다는 건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염산칼륨에 있어서의 열분해 반응식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과염수산칼륨도 마찬가지예요. KClO4다. 과염산칼륨이 열분해한다. 그렇게 되면 KCl과 염화칼륨과 2몰의 산소가스 발생한다 하는 정도. 강론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내용은 이 정도예요. 사실은 소방언론을 공부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무기가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산화물은 산화물인데 산소가 과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NA하고 O하고 만나면 Na 플러스와 산소 2가 마이너스라서 각각의 절대값 하면 Na2O가 되는 건데 여기에 굳이 산소를 하나 더 넣어서 Na2O2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화나트륨인데 과산화나트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과산화물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금수성 물질이란 말이야. 금수성 물질. 물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과의 반응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산화나트륨이 물과 만나면 어떤 식으로 반응식이 떨어지고 또 과산화칼륨이 물과 만나면 어떤 식으로 반응식이 되는지를 교재를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물과 만나게 되면 발열 반응 내지 산소가스 발생이다. 그러면 얘네들을 만약에 과산화나트륨을 과산화칼륨을 해서 불 났을 때 불을 끄겠다고 물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이 오히려 더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물 뿌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과망간산 염류 중에 과망간산 칼륨의 그 묽은 항산과의 반응식과 진한 항산과의 반응식 정도,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인류염물의 성질, 이건 당연히 공통 성질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분명과 지정수량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의사항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물질에 대한 강론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정도 염산칼륨, 과염산칼륨 열분해 반응식, 그다음에 질산칼륨에 있어서의 흑색의 원료가 된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인류염물서부터 우리가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인류염물 중에 여러분들이 그 어렵게 볼 건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위험 등급, 품명, 그다음에 지정 수량, 그다음에 주의사항, 공통 성질. 이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